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 난리 났습니다. 조의대는 독립을 엄청 얘기하네. 독립을 가장 침해했던 내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던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 때 판사 체포도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독립을 얘기한다는 게 모순적이죠. 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주면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도 인정되고 재판권도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민이 사법부에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가장 위에 있고 사법부 독립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있어요. 사법부 독립을 해주는 이유가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어디 눈치 보지 말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법 쿠데타 저지르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을 들이댔지만 네. 실제로는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 국민 주권을 침해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다 침해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대선의 한복판에 개입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부 독립의 보호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법부 보호 영역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강도 높게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법부 독립으로 숨어서 사법부 독립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만 우리는 뭐 여기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동이죠. 윤석열스럽다. 왜냐하면 조의대 대법원장의 저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 저 주장이 재판의 독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재판은 누구도 간섭하지 마. 내가 내 맘대로 그 재판하고 그렇죠.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절차도 함부로 막 어기고 그렇게 하는 그 국가기관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5월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물을 의무가 있다. 그렇죠. 국회에서는. 네. 그래서 조의대 대법원 스스로 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그 당시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과반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국민께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국회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해결책 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방안이 그런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도 견제 받아야 되거든. 네. 그 견제를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견제 방법으로 청문회라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거야. 언론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정말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있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이 추윤 갈등의 진실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추윤 갈등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의 난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건 이미 다 드러났단 네. 말이야. 네. 윤석열이가 자기 집안 사람들 네. 한동훈의 죄를 덮고자 검찰을 활용했고 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정치인 언론인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고발 사주를 통해서 탄압한 사건이야. 네. 그러면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럴 수 없죠. 보고만 있었으면 욕 먹어야지.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난동을 부린 거야. 그렇죠. 추윤 갈등이 아니란 말이야. 네. 이미 진실이 다 드러났어. 게임 맞아요. 끝난 문제야. 네.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그맨 이제 황현희 씨가 아, 네.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또 추윤 갈등을 빗대가지고 한마디를 했거든요. 네. 자, 그 장면을 잠깐 좀 같이 좀 듣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라는 좀 평가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추미애 의원이 예전부터 뭐만 한번 건드렸다면 상대방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스타가 되고 심지어 누군 대통령도 되고 뭐 그런 일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자, 저는 뭐 황현희 씨를 비판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황현희 씨가 대한민국에 매우 중량감 있는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 발언을 한 저 유튜브 채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와요. 그런데 황현희의 발언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쓰는 거야. 저도 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마치 무슨 황현희가 대법 원장인 줄 알았어. 이걸 다 받아쓰면서 이 청문회를 비판하는 거야. 아. 이 얼마나 편향적이야. 황현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잘 모르고 아니, 나는 비판할 생각 없다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황현희하고 잘 알아. 전혀 나는 그럴 근데 생각 없어요. 이런 뜻 알지도 못하고 한 거예요. 아니, 이것을 다 그대로 쪽쪽쪽 받아가지고 쓰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당황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 뭐라고 하지? 비하가 아니야, 이거. 나는 정말 이거 황현희 포커스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이 언론의- 언론이 문제라는 그렇지, 거야. 언론의 언론. 문제점이 뭐냐면 네. 뭔가 어떤 사람 그것도 알려진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는데 그게 본인들의 논조와 맞으면 논조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정치적 성향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 언론들이나 이 경제지들은요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어떤 발언이 나오면 그것만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황현이라는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의 이미지까지 함께 합성을 해가지고 합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전 여론을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는 뭐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황현 씨가 정확히 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발언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보도를 하면 그걸 모두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저게 무슨 뉴스의 가치가 있어요? 전혀 없지. 뉴스의 가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취재한 것도 아니야.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 가지고 저러는 거야. 네. 무슨 이렇게 유력한 무슨 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네. 일반인이잖아요. 저 발언을 저렇게 많은 언론사가 받았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제목도 봐 거의 비슷해.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다 편향돼. 똑같아요. 너무 문제야. 아니 발언을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도 꼭 추미애가 건드리면 한 번 건드리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게.